네, 정말 멋진 40대부 결승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2대1 승부였습니다만은 박수가 나올 법한 그런 경기였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60대부 결승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안양과 여주의 대표인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상하이의 여주 대표팀 그리고 붉은색 상하이의 안양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보색이 네네. 잘 드러내고 있는 팀인데요. 네네. 네, 여주 같은 팀은 상당히 그 60대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그동안 많이 거둬왔습니다. 네. 그 전국생활체육대첩전이 지난 5월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60대 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 여주 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같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네네. 그 여주 팀이 상당히 그 수준이 60대 부에서 높다는 수준이 것은? 높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그 경기도 축구협회장기에서는 또 우승을 차지했던 여주 네. 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주가 상당히 수준 높은 팀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안양이 수준 낮은 팀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안양 역시 시흥이라든지 그 안산을 좀 물리치고 온 팀이기 때문에 안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60대 부는 이제 저희가 실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연배가 다들 있으십니다. 53년생부터 58년생까지 60대로 구성이 된 선수들인데요. 자, 우선 이 여주 같은 경우에는 단장인 유호일 단장을 필두로 이남재 감독과 이규선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발 명단이 표기가 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석재 회장께서 다시 한번 직접 그라운드에 내려가서 선수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여주 쌀이라는 지금 앞에 좀 표시가 있는데요. 네네. 그 여주의 그 맛있는 쌀을 드시고 또 이렇게 힘을 내시는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 전에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이 60대부 그러니까 선수인 줄도 몰랐습니다만은 경기장 밖에서 보면 60대로 잘 보이지 않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요즘 어르신들 60대라고 해도 그 오히려 또 할아버지 취급을 하면 또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상당히 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40대부 못지 않은 기량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번 60대부 경기도 이석재 회장의 격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양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붉은색 상하이 어떻게 저렇게 딱 깔을 맞췄을까요? 스타킹까지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빨간색,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파란색 이렇게 팀인데요. 네네. 보시기에도 선명해서 잘 구분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주가 파란색이고요. 그렇습니다. 안양이 빨간색입니다. 붉은색입니다. 말씀하신 그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프랑스 홈 유니폼이 이제 푸른색 상하이고요. 잉글랜드 어웨이 유니폼이 붉은색 상하이인데 한번 대입을 해서 저희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볼 생각도 수도 듭니다. 있고요. 네네. 아니면 당장 4강전에서도 네네. 벨기에가 빨간색이고 프랑스가 파란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장 상공에서는 지금 또 드론이 움직이면서 경기 영상을 또 찍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선수들이 그만큼 이 제대로 된 천연 잔디 축구 전용 경기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와스타디움이란 곳에서 결승전을 치른다는 것 본인 인생에 굉장히 뜻깊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규 프로 선수들이 뛰는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네네. 동호인들이 밟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만큼 상당히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기념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 연배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몇몇 선수들은 정말 60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60대 분들 상당히 젊습니다. 지하철 타면 앉기 힘들다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네. 양보를 하면은 네네. 안 앉겠다는 그렇죠.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자, 안양 선수들도 기념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주나 안양이나 이 안산까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여주는 멀죠. 여주는 좀 멀죠. 예, 네네. 여주는 멀지만 네. 안양은 바로 옆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안산에서 예. 네, 여주는 저 동쪽으로 좀 멀리 가야겠고 예. 안양이 이제 바로 붙어 있군요. 예, 성남에서 더 들어가야 되죠. 네네. 요즘은 이제 여주선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많이 뚫려 있긴 하지만 여주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자, 이 경기도의 기운을 이어받은 양팀 선수들, 여주 선수들 멀리 오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스폰서가 하나 딱 하니 박혀 있으니까 또 선수들에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 흔히 말하기를 적혀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폼이 난다.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스폰서가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G를 대표하는 팀이겠습니다만은 이런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디비전 하부 리그 선수들에게도 저런 유니폼에 이제 다양한 광고들이 좀 부착이 돼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뭐 저렇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은 네네. 또 여주사의 브랜드 홍보도 되고 네네. 상당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좀 너무 거시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저런 팀이 하나씩 있다는 게 지금 또 안산 그리너스 선수들의 모습이 와 스타디움 정면에 저렇게 쫙 박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자부심으로 또 다가올 것 같긴 해요. 물론이죠. 네네. 네. 또 이제 안산 그린러스 팀이 이제 좋아져서 네네. 이제 K리그 1으로 또 승격이 된다면은 네네. 더 좋은 경기장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안산이 또 뭐 제 생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충분히 이 축구에 대한 사랑이 있고 티켓 파워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안산 그린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다문화를 많이 노력을 해서 다문화층을 네네. 이제 마케팅 타겟으로 해서 네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네. 예, 아무래도 안산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면은 더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안산과 안양 사이에 또 이런 또 라이벌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전달받은 여주의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조덕준, 그리고 주장 권호섭, 7번 신재훈, 20번 이남재, 29번 전철수, 35번 임태식, 49번 황순복, 50번 정병철, 52번 이신원, 56번 경혜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번 길병문 선수가 선발 출장한 여주입니다. 자, 그에 맞서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경기장에 들어서면서 저희에게 명단이 전달되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전달받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 안양이 먼저 후방에서 공을 돌립니다. 양팀 모두 포백과 쓰리백 또 차등을 두고 이렇게 들고 나왔군요. 안양도 현재는, 포백인가요? 안양은 지금 당장은 쓰리백으로 보여주는데요. 네네. 역시 이제 쓰리백과 포백 지금 3번 선수가 지금 왼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주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쓰리백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양의 선발 명단도 지금 막 전달이 됐습니다. 정희태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고요. 1번 이후형 키퍼, 그리고 3번 김덕율, 5번 윤여성, 6번 김호남, 7번 정희태, 8번 조기봉, 10번 문영서, 11번 박두만, 13번 최명락, 20번 송성태, 33번 김형명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자, 이 붉은색 상하이의 안양 지금 코너킥을 먼저 내줬는데요. 아무래도 60대이다 보니 활동량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세트피스 기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양과 여주 모두 올라오는 동안 이렇게 실점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수비적인 축구가 되지 않을까 양 팀 생각이 모두 듭니다. 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까요? 예,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동두천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동두천과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8강전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무실점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도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고요. 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은 수비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안양 돌격대장 2명, 3명 정도가 지금 달려드니까 밖으로 걷어낼 수밖에 없었던 여수입니다. 여주입니다. 여주가 오히려 지금 또 밀리네요. 자, 거칠게 몸싸움을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여주가 늦게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그 체력적인 안배 차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그 체력적인 안배를 또 깬 팀이 바로 앞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남양주가 이겼죠. 예, 남양주가 이겼기 때문에 체력이라는 거는 이제 선수의 적절한 교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글쎄요, 이 선수들 중에 서울 분들도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된 선수들로 보이는데요. 체력적인 것이 결국 관건이겠고요. 왕십리 턴 같은 이런 멋진 기술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르세유는 보기 좀 힘들겠죠?
마르세유 턴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예, 아까 말씀하신 왕십리 턴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예. 자, 후방에서 붙여놓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조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런 기동은 조금 힘든 선수들도 간간히 있어 보이는군요. 네, 뭐 경기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보이지 않고요. 네네. 실제로 빠르지도 않고요. 네. 예, 하지만 또 저기서 나오는 또 은근한 관록이라고 또 할까요? 관록이 또 있거든요. 네. 예, 그것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몸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깨를 집어넣고 공을 뺏어냈습니다만 중원에서 다시 한번 공이 안양에게 넘어갑니다. 자, 안양 같은 경우에도 뭐 축구 역사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빠질 수 없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LG 치타스의 홈구장이 안양에 있었는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FC 안양이 있기도 하고요. 네네. 요즘 FC 안양이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요. 네. 예. 그래도 안양 하면은 또 축구의 메카로서 한때 수원과 함께 또 지지대 더비를 펼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안양 축구 수준 높습니다. 네. 입단 경력 중에 재밌는 선수가요. 이청용 선수가 입단할 때만 해도 LG 치타스였습니다. 유소년 팀이에요. 그랬죠. 네. 예.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군요. 제주가 이제 부천에서 옮겨간 것도 물론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10년은 일단 넘었죠. 그렇죠. 예. 네네. 여기서 오른쪽 측면 지금 중앙 쪽에 동료를 한번 보내요. 연결이 됩니다. 킥의 정확도나 트래핑 기술 같은 것을 보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갖추고 계십니다. 예, 충분히 이제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네네.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각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거쳐서 올라온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만큼 수준은 분명히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입니다만은 이 안양 홈 관중들이 거의 부산 야구를 응원하는 팬들처럼 굉장히 격렬한 응원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예, 과장 조금 못하면은 네. 훌리건 못지않았죠. 이제 그렇군요. 훌리건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용어가 자체가 좀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기는 하지만 네네. 그만큼 열정적- 열정적이었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시절에 축구장에 많이 다니셨을 분들일 것 같아요. 연령으로 보면요. 네, 뭐 안양 LG가 90년대 상당히 99년까지 전성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네. 기간을 따지면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응원을 다니셨다면 40대 혈기왕성한 분이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때 아마 깃발 한번 흔들 분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자, 중원에서 한번 풀어놓습니다. 안양. 아무래도 그만큼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펼칠 수 있는 기술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뭐 또 역시 축구에 대해 관심이 또 많다면은 네네. 아무래도 오늘 월드컵 축구를 한번 보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네네. 예, 물론 오늘 아침에 준결승전이 있긴 했지만 지금 공이 빠졌는데 어깨 먼저 집어넣고 뺏어내는 모습. 파울 네. 없이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닝 동작에서 살짝 걸린 동작이 있었죠. 네. 공이 빠져나간 이후에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 템포나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만은 굉장히 유연해요, 선수들이. 네, 게다가 또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지 여기서 차징이죠. 이건 차징입니다. 고깃발 차징이 일어났죠. 네. 예, 좀 조심을 해야죠.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상은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물론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은 공에 대해서 그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네네. 선수를 못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서로 조심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등을 두들겨 주면서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주의 키퍼는 99번 길병문 선수가 맡고 있군요. 재밌는 것은 길병문 선수가 저희 선발 명단상으로는 골리가 본래 포지션이 아니라 미드필더가 본래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혼용을 하는 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회입니다만 발에 맞추지 못하네요. 지금 쓰러지면서까지 오른발로 크로스를 붙여놔 봤는데 바운드된 이후에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왼쪽 측면 아직 공 나가지 않았죠. 받아주기 위한 동료의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 번쯤 더 내주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깊숙이 들어갑니다. 짧은 공 멀리 걷어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터닝 이후에 띄워놓은 공 걷어냅니다. 자, 후방에서 다시 기회죠. 오른발. 오! 네, 좋습니다. 네. 중거리 슛 제가 한번 쏘기를 바랐는데 마침 또 중거리 슛이 나왔네요. 아주 통쾌한 슛이었습니다. 네,
나이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 한 박자 정도 늦게 그래도 제대로 된 슈팅이 날아갔습니다. 예, 제대로 슛이 날아갔고요. 네. 또 골키퍼가 예. 자 여기서 잘 걷어냈는데요. 아슬아슬했는데 네, 이우형 선수 키퍼죠. 네, 잘 네. 막아냈습니다. 이우형 키퍼가 지금 51년생입니다. 51년생은 이제 우리나라로 68. 그렇죠, 네.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대단하신 거죠. 꽤나 강력한 이 체중이 실린 슈팅이었습니다만은 펀칭으로 걷어낸 공. 이번엔 다시 안양이 자, 하프라인 넘어오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되는 모습이나 빈 공간에 침투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안양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욕망이 좀 또 솟아오르네요. 아무래도 예. 또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네. 이제 60대 어르신들이 실버부에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럴 때 한 번쯤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날씨도 맑고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3명 제치고 바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말씀하신 물론 지금도 월드컵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2002년에 이제 잉태가 된 친구들이죠. 2003년생 친구들이 지금 벌써 중학생이더군요. 월드컵 둥이들이 지금 벌써 중학생 선수입니다. 네, 뭐 이제 지금 현재 2000년생, 네네. 2000년생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연예계에 데뷔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2002년이 이제 고1이더라고요. 네네.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좀 보여지죠. 내년이면은 고등부 리그에서 월드컵 둥이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월드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이라면은 당장 그 2001년, 2002년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떴잖아요. 물론 네. 뭐 기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예전에 굉장히 어릴 때죠.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이 축구 예능으로 방송에 데뷔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슛돌이로 데뷔를 했고요. 상당히 네네.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부모님 측에서는 기회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지금 내심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도 좀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백승호 선수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군요. 근데 백승호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네네. 지금 대략 한 6주를 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김학범 감독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네. 뭐 나으면은 넣는 것이고 네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뛰는 것이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안 게임에 못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그런 유소년 선수들도 이렇게 평소에 축구를 즐길 수 있게 또는 어릴 때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KFA 하부 리그들, 디비전들과 함께 바로 이런 어울림 축구 대회 같은 풀뿌리 축구가 기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전체 스포츠가 그렇죠.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자체가 엘리트 스포츠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긴 시간 학생, 그렇게 예. 이어졌죠. 학생 때부터 너무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문화 자체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그 영어로 우리말로 풀어보자면은 바로 이제 몸을 키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도 키우고 또 배워가는 것도 그렇죠. 생기게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체육인데 네네. 오히려 그런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서 스포츠가 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좀 재정비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게 보면은 이런 하브리그나 아마추어 축구가 활발한 잉글랜드에서 뭐 조던 픽포드 같은 그런 새로운 신성이 또 등장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이미 바드도 그런 경우였고요. 그렇습니다. 예. 참 벽돌공, 뭐 우유장수, 특히나 이 아이슬란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동화를 썼죠. 네. 겨울 동화를 썼는데 아이슬란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준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유럽의 축구가 이제 클럽 축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거령 선수가 아마 이집트에
골키퍼를 맡았던 선수가 이제 45세로 아마 제 기억에는 최고령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그나셰비치 선수가 또 40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40대 선수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상당히 부러웠던 게 그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상당히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동국 선수가 조커라도 좀 이렇게 출전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동국 선수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네네. 좀 아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지금 치열한 몸싸움에서 지금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선수들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주의 방금 선수가 황순복 선수이신데요. 네, 오른쪽 윙백 예, 선수인데요. 59년생이시면은 이제 네. 딱 60이 되신 그런 분인데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윙백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60대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영표 선수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왼쪽 측면입니다. 저희가 좀 먼 길을 돌아와서 다시 축구에 집중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서 드린 말씀들은 모두 이런 예전에 저희가 풀뿌리 정치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두 풀뿌리 축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 바로 이 어울림 축구 대회 현재 60대부 경기도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한축구협회를 좀 갈아치워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네네. 글쎄요, 물론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 스포츠의 병폐거든요. 그런 한국 스포츠의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느 협회이건 어느 연맹이건 간에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 스포츠의 문화 자체를 좀 바꾸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회인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그런 것을 탈피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이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생활 스포츠, 클럽 스포츠가 좀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측면을 좀 많이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요즘 이제 사회인 야구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인 야구, 그다음에 저는 동호인 축구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이제 다른 종목 봐서는 이제 농구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그렇죠. 길거리 농구, 3대3 3대3 농구가 농구죠? 좀 네. 많이 또 활성화되고 있고 아시안 게임에도 정식 종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동호인 스포츠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동호인 스포츠를 앞으로 우리나라 체육계가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것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뭐 물론 동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인 선수들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 뭐 상당히 많죠. 네네. 요즘은 또 일본인 하계 스포츠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이 상당히 그 생활 스포츠가 잘 돼 있고요. 네네. 예, 그 탄탄한 생활 스포츠를 바탕으로 해서 엘리트 스포츠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J리그가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서 물론 저희가 K리그랑 비교하는 것이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높은 존재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J리그 클럽이 그 생활 축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K리그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날카로운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만은 안양이 지금 공격 점유율을 또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전반 16분 상황입니다. 왼쪽 측면 잘 찍어줬어요. 여기서 왼발 한 번만 가져가면 기회인데요. 들어갑니다. 안양의 득점. 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11번 선수인데요. 자, 10번 문영서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박두만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슛을 쐈는데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상당히 공에 대한 집중력 뛰어났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곳이 3층 스탠드인데요. 마치 그 컴퓨터 게임할 때처럼 딱 슈팅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슛을 때렸던 박두만 네.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 박자 빠른 슛으로 인해서 네네. 골키퍼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네네. 저렇게 한 박자 빠른 슛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 들어가면은 골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상당히 그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여주에서 지금 한 방을 먹었어요. 여주에 지금 골리를 맡고 있는 선수가 길병문 선수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각도를 좁혀내긴 했습니다만 그 좁은 틈을 뒤집어냈던 박두만 선수의 득점입니다. 상당히 잘 따라갔거든요. 공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전에 골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문영서 선수가 약간 트랙화티스타 정도의 위치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처진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공을 잘 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기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인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두만 선수의 문전 쇄도로 멋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고급 기술처럼 들어갔죠. 네. 저런 거 월드컵에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박두만 선수가 또 우측면에 위치를 해 있는데 중앙으로 쇄도를 하면서 반대쪽에서 왼발로 지금 때려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네, 하지만 또 여주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주도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안양의 그런 탄탄한 미드필드에 의해서 좀 공격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문영서. 자, 공간 보죠. 얼마든지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 스루 패스에 대한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 넣지 못하고 그대로 라인 아웃이 선언됩니다. 코너킥. 크로스만 올라갔더라면은 왼쪽 측면에 쇄도하는 선수가 있었죠. 조기 봉 선수죠. 선수죠. 네. 예,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요. 백 넘버 8번의 조기봉 선수가 네,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해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너킥을 얻었으니까 또 세트 플레이로 좀 노려봐야 되겠죠. 네, 정희태의 코너킥. 자, 오른발로 붙이게 된다면 그렇죠. 조금 뒤쪽에 떨어질 텐데요. 헤더. 자, 여주에서 일단 수비에 성공을 합니다. 멀리 걷어내지 않고 너무 가까이 붙였어요. 너무 가까이 붙였어요. 지금 확실하게 클리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수비수가 확실하게 클리어를 해줘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주입니다. 네. 자,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지금 박두만 선수인데요. 이 박두만 선수가 기동력이 좋아요. 왼발로 올립니다. 여기서 헤더. 트래핑 이후에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문영서입니다. 네, 문영서 선수와 그다음에 13번 최명락 선수죠. 네네. 예, 두 선수가 지금 계속 페널티 지역 내에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안양으로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공격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동료들끼리 머리가 부딪혔어요. 자, 지금 헤더를 다툴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네, 송성태 선수와 지금 20번 선수죠. 예, 송성태 선수와 지금 쓰러진 선수는 저희가 넘버링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백 넘버 3번의 김덕율 선수로 보이는데요. 왼쪽 측면 수비를 하던 김덕율 네, 선수가 맞습니다. 쓰러져 있군요. 상당히 좀 조심해야 강하게 될 것 같은데. 부딪혔어요. 지금 목덜미 쪽을 약간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연령을 차치하고 젊은 선수들도 저렇게 충돌하면 굉장히 큰 부상이 올 큰 수도 있지 부상이 올 수도 않습니까? 있고요. 네. 또 급소가 좀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좀 괜찮다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글쎄요, 그 뇌진탕이라든지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게 좋지 교체를 않을까 해주는 것이 싶은데요. 또 더운 여름 날씨거든요. 네. 교체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바로 지금 일어나진 못해요. 네,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벤치에 지금 안양의 정희태 선수가 이제 감독까지 맡고 있는데요. 자, 백 넘버 7번에 이제 정희태 선수 겸 감독인데 벤치에 자원이 또 있을 텐데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원으로는 강대남 선수, 이광훈 선수, 박노묵 선수, 손은두 선수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일단 한번 일어서 보는데요. 일단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아마 출혈이 예.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충격이 있어요. 충격이 있어요. 네. 또 나이도 보니까 상당히 또 나이도 많으신 네, 68세 분이신데 그렇죠. 김덕일 선수도 예. 51년생이에요. 지금 골린 이우형 선수와 동갑입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친구인 이우형 선수는 멋진 선방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 김덕일 선수도 왼쪽 윙백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좀 치료를 받고 만약에 이제 의료진에게 좀 진찰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명이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수비수 한 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이우형 골리 일단 멀리 걷어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주로서는 지금이 또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지금 선수 이제 교체를 하네요. 네, 선수 교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양에서 선수 교체를 합니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율 선수 전반 약 20분경에 이제 큰 부상을 당했고 지금 동료와의 충돌로 인해서 의료진에게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만 선수 교체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명이 빠진 10명으로 계속해서 필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안양.
네, 지금 선수 교체를 위해서 등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빠른 시간 내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안양도 좀 안심하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여주가 좀 많이 또 몰아붙여야 할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임동거 선수와 이광훈 선수가 동시에 지금 본부석에 다가갔는데요. 일단 이광훈 선수가 예, 투입이 될 것으로 일단 보이네요. 이광훈 선수가 먼저 투입이 되려고 네, 하죠. 이광훈 선수는 백 넘버 12번 이제 포워드인 선수인데요. 아마 미드필더진에서 왼쪽 측면으로 한 명을 내리거나 아니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왼쪽 윙백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애슐리 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래는 포워드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윙어죠. 그렇죠. 예, 네. 윙어이기도 하고 또 윙백을 보기도 하고요. 네. 측면을 볼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안양입니다. 이번에 그 잠자리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경기장에 잠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안양이나 여주의 키퍼들 입장에선 잠자리가 입에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일단 교체가 네네. 됐습니다. 네, 김덕율 선수가 빠진 자리 12번 이광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52년생의 선수입니다. 또 이제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교체이고 준비 운동을 할 기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공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최명락이 오른쪽에서 바로 풀어내지 않고 일단 한 명 제쳐냅니다. 바로 자 키핑 없이 이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교체 투입된 이광훈인데요. 자, 투입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 체력적인 여유는 좀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만큼 또 많이 뛰어줘야 되겠죠. 자, 비어 있어요. 잘 잡았습니다. 박두만 여기서 왼발로 찔러주고 그대로 슛! 문영서 하지만 아. 29번 선수죠. 지금 여주의 29번 선수 저희가 아까 칭찬했던 선수 전철수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네, 한 박자 빠른 수비로 걷어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안양에 코너킥 기회가 찾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3번 김덕율 선수가 나오고 12번 네, 경기장 내에 안내가 있는데요. 김덕율 선수가 빠지고 이광훈 선수가 교체되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안양 입장으로서는 또 본의 아니게 저렇게 부상으로 교체 카드를 한 장을 썼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더운 여름 날씨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또 선수를 바꿔줄 때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충돌. 앞서서 지금 헤더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박상현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던 바로 그 부분, 공에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선수들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헤더를 뛸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머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또 선수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공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후방에서 길게 자 바로 중원에서 차단을 합니다. 자, 최명락 거치지 않고 길게 한번 붙여보고자 했습니다만은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안양이요 굉장히 멋진 득점 박두만 선수의 득점으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덕율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체력 안배가 후반전엔 더 중요하겠죠? 네, 역시 이제 후반전에 여주로서는 좀 더 몰아붙일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주의 그런 경기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안양 같은 경우도 좀 탄탄한 조직력이 또 있거든요. 후반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어질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60대부 결승전 안양시 대표팀과 여주 대표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주가 지금 이 박두만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요 한 점
뒤져 있습니다만은 안양에서도 지금 주전 선수인 김덕율 선수의 부상에 의한 교체가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상당히 변수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김덕율 선수가 이제 막 또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는 소식을 또 저희가 네, 지금 전해드려 소방대원이 지금 그렇죠? 와서 네. 부축을 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전해드리고 네, 싶군요. 저럴 때는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정을 취한 뒤에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면서요. 조금 전 하시던 말씀 이어가신다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주로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전에도 그 남양주가 그 지치는 와중에서도 체력 안배를 잘 하는 그런 선수 교체로 인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충분히 여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주 팀이 또 이제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안양에서도 교체가 있고 여주에서도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안양에 지금 17번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김덕율 선수는요 안전하게 응급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광훈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와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17번 선수가 투입이 됐죠. 박노묵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주 같은 경우는 오홍률 선수가 네네. 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24번 오흥률 선수의 교체 투입. 이 40대부만 해도 이 전문 축구 최종 소속팀 기록이 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60대부에는 물론 이분들은 프로 세대가 창단하기 전에 20대를 보내셨겠습니다만은 전문 축구를 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동호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안양에서 삼선에서 길게 뻗어나간 공 문영서가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여주 그렇죠. 지금 수비진까지 활용을 하면서 넓게 경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60대 나이에 네네. 저게 뛰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든 만큼 그 속도도 느려지고 하지만 그만큼 네. 또 연륜이 또 있고 그다음에 더 침착한 또 축구도 있거든요. 네네. 너무 이렇게 그 어르신들의 축구라고 해서 좀 얕보거나 이제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네. 좀 수준이 낮다고 보는 그런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장이 넓어서 그렇지 같이 들어가서 뛰면은 글쎄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전혀 보이지 않는 실력입니다. 아우,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운동을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을 저렇게 평소에 하지 않고서는 5분 뛰고 이제 허걱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문영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도 그랬습니다만 기동력이 떨어지는 대신 볼 키핑 능력과 패스 배급에 굉장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상당히 잘 뜁니다. 네. 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만큼 이제 훈련을 좀 많이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지금 박두만 선수가 또 득점을 할 수 있었고요. 문영서 선수가 볼 키핑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부 선수는 이제 앰뷸런스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여기서 잠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키퍼가 잘 공을 챙겨냈습니다. 특히나 운동 시에 타부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부 손상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는 상상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칫 잘못해서 저런 경우에 상당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또 은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네, 무엇보다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네네. 방금 이제 안산 와스타디움 연문을 통해서 앰뷸런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큰 부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이 지금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만 이 김형명 선수가 빠지고 박노묵 선수 미드필더 한 명이 추가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점유율을 올려서 그 미드필더로 좀 장악을 해야 네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네. 왼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격 이어가고 있는 안양. 붉은색 상하 유니폼입니다. 지금 공을 받은 선수가 바로 박노묵 선수, 후반 교체 투입된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지는 공. 문영서가 한 명 달고 들어갈 때 여기서 걷어내는군요.
계속해서 안양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지금 경기장에 뭐 관중분들도 글쎄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지인분들이실 수도 있고 관계자분들이시겠습니다만은 약 100여 명의 관중이 또 시청을 하고 있고요. 관전을 하고 있고요. K3 리그 같은 경우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관중이 들어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K2, K리그 2 같은 경우는 네네. 대략 한 이제 2천, 3천 정도 그 정도 관중이 또 모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안산 와스타디움을 가득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자 슛을 때리지 않고 양보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번 컵백이 아쉽게 골대를 외면합니다. 네, 안양이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도 뒤로 물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 네네. 아까 그 시흥과 남양주 40대 경기와는 좀 다른 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희태 선수가 컵백 내주고 박두만 선수가 슛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안양이 그래서 저는 패턴 플레이를 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고요. 네. 그만큼 또 센스가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측면 빠져들어간 선수 있죠. 자, 조금만 더 속도를 낸다면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달려드는 수비수가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좀 적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수비 숫자가 훨씬 더 많군요. 후방에 지금 지원군이 좀 이선에서의 지원이 좀 부족한 여주입니다. 여기서 하지만 이 공을 내주면요. 자, 한 명 제쳐내나요? 자, 내주는 동작에서 다시 한번 공이 돌아왔고 여기서 오른발 밀어넣습니다만은 골키퍼가 달려 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아직 클리어되지 않은 공 타이밍 맞추지 못했고 안정적으로 안양이 수비를 완성해냅니다. 네,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히고 들어와서 네네. 그만큼 이제 그 여주의 슛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조금 전 그 공격 상황은 여주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끝까지 공에 대한 집착, 네. 그 집중력이 좀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른발로 한번 감아보고자 했습니다만은 바람의 영향이 약간 있었던 탓인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뭐든지 공격을 할 때는 슛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만약에 슛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상대 선수에게 패스를 뺏기게 된다면 곧바로 역습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파울로라도 끊어야겠죠. 그런 네.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파울로 끊어야 되고요. 네네. 일단 슛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자, 연이은 여주의 공격이 두 차례 가량 이어졌습니다만 안양은 그렇죠. 다시 한번 속도를 살려갑니다. 자, 우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발을 자랑하고 있는 박두만 선제골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자, 왼발잡이 선수 한번 접어놓고 다시 한번 접습니다. 3번을 접었는데요. 지금 굉장한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한 명을 완벽하게 제쳐냈고 이번 컵백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군요. 네. 최명락 선수가 조금만 더 달려 들어갔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저는 멕시코 선수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의 그 로사노 선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네. 네. 상당히 뛰어난 개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저 박도환 선수를 상당히 그 여주로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태 찍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지금 사인이 좀 맞지 않았어요. 문영서 선수가 왜 빈 공간에 쇄도를 하지 않았느냐고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사인이 맞지 않았지만 저런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최명락 선수가 센터 서클 근처에서 저렇게 움직여주는데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런 패싱 센스 보면 저는 피를로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문영서가 걸려 넘어졌는데 휘슬 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여주의 네. 공이 선언이 됐군요. 이제 넘어지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들이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주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글쎄요, 저 옆에 박도만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그 수비가 있는 중앙 쪽으로 무리하게 뚫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카쿠 선수가 지난 8강전 때요. 16강전 때요. 공은 발에 한번 대지 않고 대각선으로 2번 움직이면서 거의 어시스트 해주지 않았습니까? 빈 네네. 공간으로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항상 이 박지성 해설위원이 칭찬받는 점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60대 이런 그 장년층, 네네. 노년층 실버 세대에게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면서 공을 받는 그런 패싱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최명락과 문영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정희태 선수의 자 실책이 나올 뻔했습니다만은 자 교체 다시 투입된 박무묵 뺏겼습니다. 선수 붙어줘 봤는데 여주에게 공이 결국 넘어갔군요. 그런 백패스는 좀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네. 줄 공간이 없더라도 본인이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슬슬 선수들이 조금씩 경기가 과열되면서 충돌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우 지금도 네. 무릎 쪽에 충격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센터 서클 근처기 때문에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상당히 잘 끊었죠. 네, 선을 넘기 전에 미리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센터 서클 근처에서는 또 카드가 나올 확률이 적기도 하지 적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무리한 파울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적죠. 그런 가능성은. 자, 후반 8분, 약 9분 가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양이 여전히 박노묵 선수의 득점으로, 박두만 선수의 득점으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이 선수가 바로 박두만 선수인데, 앞서서 멋진 개인기로 지금 한 명 달고 그대로, 지금도 다시 한번 비슷한 패턴, 빠른 돌파하지만 크로스가 약했네요. 그렇습니다. 크로스가 본래 왼발잡이 선수였잖아요. 네. 선수가 이제 페네트리 지역에 2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채 연결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본래 발로 가져가지 못하면서요, 약한 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역습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 좀 길게 나가는 스루 패스에서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 송성태 선수와 양 팀이 20번 선수군요. 이남재 선수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안양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송성태 선수는 지금 프리킥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주심은 그냥 라인 아웃을 선언했죠. 네, 라인 아웃입니다. 드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최명락, 자, 바로 턴하지 않고 수비수가 길게 한번 붙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박두만 선수도 2번 돌파하고 체력이 좀 떨어졌는지 조금 느슨한 경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네. 아직 그 후반 경기 시간이 15분이나 남았거든요. 그리고 한 점 차잖아요. 네, 한 점 차기 때문에 좀 더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경혜호 선수의 터닝 동작 이후에 빠른 돌파. 지금 발이 빠른 선수군요. 오른발 크로스까지 좋았습니다만 동료들 여기서 왼쪽에서 받아주고 다시 한번 헤더로 걷어냅니다. 빠른 돌파가 좋았는데요. 네. 또 이제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공격다운 공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경혜호 선수도 59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제 여주 쪽에서 드로인으로 지금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또 좀 안양 쪽에서는 좀 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희태가 달려들기 전에 여주에서 공 뽑아냈고, 자, 헤더로 다시 붙여놓습니다. 자, 거리가 좀 생겼죠. 지금 글쎄요, 제 느낌입니다만은 여주 같은 경우에는 2, 3선 간의 간격이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여주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서 공격을 좀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좀 모험을 좀 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후반 공간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프리킥 기회이긴 합니다만은, 역습 기회가 나왔을 때 박두만이 한번 달려나가면 또 다시 안양에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렇지만 지금 그 여주 쪽에서는 박두만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격진의 움직임을 봐서는 직접 득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리바운드를 놓을 수도 있죠. 경혜호, 하지만 좀 길게 뻗어가고 납니다. 글쎄요, 저런 볼보다는 그 자신들의 선수, 그 동료 선수들을 머리를 노려서 하는 공격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직접 프리킥을 때리기에는 좀 멀었죠. 네, 경혜호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일단 15분까지는 좀 슛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좀 중거리 슛으로 좀 때리면서 노려볼 것은 노려봐야 되는데요. 이제 15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슛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빨리빨리 여주가 좀 더 공격다운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안양의 좀 수비가 상당히 좀 탄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 돌파 여기서 접어놓고 이신원 다시 후방으로 오홍률. 지금 보면은 여주가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박두만 선수라든지 이런 공격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그런 타임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역습으로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희태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네, 좀 아쉽죠. 옆에 지금 박두만 선수라든지 다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지런히 움직이는 조덕준. 여기서 한 명 제쳐냈어요. 조덕준. 자, 건네주고 한 번 더 봅니다. 자, 지금 글쎄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네, 저희 이어질 수 눈에는 있는 보이는데, 네, 호흡이 전혀 맞지가 않았죠. 그렇군요. 네.
자, 문영서가 이번엔 오른쪽 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최명락에게 건네줍니다. 최명락 네. 선수가 지금 피를로 같이 공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박두만 선수라든지 지금 공격진이 지금 호시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스피드는 느린 편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빠른 선수에게 공이 전달되죠. 박두만. 아, 저렇게 접습니다. 네, 스텝 오버 이후에 한번 접어놓고 지금 이게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아, 이게 수비가 되네요. 문영서에게는 너무 아쉬운 기회입니다. 옵사이드가 온사이드였어요. 네, 온사이드였죠. 수비가 좀 약간 헐거운 틈을 타서 네네. 공격을 풀어갔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주인데요. 이신원이 후방 공간에게 내주고 지금 최전방 여주에는 총 4명의 공격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니까요. 네네. 벌써 지금 후반이 절반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 점 여- 넣고 이제 생각을 네, 하겠다는 일단 한 거고요. 골을 먼저 넣어야지 지금 어떻게 동점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원점을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자로서는 지금 모험을 걸 타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경혜호의 측면으로 내주는 패스가 있었습니다만 조덕준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양으로서는 허허시실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앞선에 지금 공격진이 3명이 지금 거의 지금 여주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이 오면은 바로 공격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명락이 또다시 툭 쳐서 넘긴 공. 그렇죠. 지금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마는 최명락 선수가 툭 쳐서 넘길 때 발이 너무 높았다는 주심의 판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제 안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주로서는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허허실실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때리다가 지치게 만들고 본인들은 체력 온존하면서 오히려 또 후반 시간에 또 다시 공격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안양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돌파 걸려 넘어졌는데요. 돌지 않습니다. 네,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정당한 어깨 싸움. 자, 여전히 집중력이 남아있는 안양의 수비진인데요. 네, 지금도 집중력은 네, 안양이 뛰어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동료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명락이 지금 박두만을 좀 불러내리네요. 그 빈 공간을 정희태가 치고 들어갑니다. 자, 박두만 선수 계획이랑 좋습니다. 계획이랑 좋아요. 지금 네. 스텝 3개로 바로 저처럼 옐로우 카드까지 주어집니다. 신재훈의 옐로우 카드. 네, 박두만 선수 올해 62살이신 어르신인데 네. 저렇게 발재간이 좋은 어르신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7년생이신데요. 아우, 네. 자, 다시 한번 길게 붙여 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명락 오른발로. 자, 헤더 싸움에서 굳이 무리를 하지 않는군요. 아, 이걸 또 후방에서 쇄도하면서 끌어냈습니다만 지금 이건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주가 따라가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안양이 지금 한 명을 지금 탄탄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수비에서 본인이 혼자 처리하기 힘든 과정 윤여성 선수가 터치아웃으로 시간을 벌어냈죠. 네, 지금 여주에서는 또 선수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자, 빠지는 선수의 백넘버가 2번 선수군요. 조덕준 선수가 빠지고 지금 23번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남승택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미드필더 자원인데요. 좀 미드필더에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네. 미드필더로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배치됐던 조덕준 선수가 빠지고 지금 남승택 선수는 정확히 센터 서클 중원 한가운데 배치가 됐습니다. 네, 싸워달라 이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계속 공을 뺏기면은 앞선에 있는 그 박두만 선수라든지 계속 그런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같은 파란색 유니폼 프랑스로 치면 은존지 같이 후반에 투입돼서 지금 싸워줄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신장도 굉장히 큰 선수입니다. 남승택 선수. 다시 한번 박두만이군요. 오른쪽 측면 깊숙이 여기서 문영서가 아닌 쪽 최명락의 왼발. 이 최명락 좋은 선수도 기회였는데요. 오른발잡이 선수기 때문에요. 좋은 기회였는데 오른발에 제대로 걸렸다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그런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기봉이 원투 패스 시도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걷어냈고 헤더. 다시 한번 조기봉 쫓아갑니다. 아, 포기하지 않아요. 공 안 나갔죠 지금. 조기봉 선수 공 챙겨냈습니다. 좀 여주 선수들이 좀 안이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광훈. 안양 선수들이 훨씬 더 한 발자국 더 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력적인 문제는 남양주 선수들도 그랬습니다만 앞선 경기였죠. 지금 안양 선수들도 오히려 휴식 시간은 더 적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판정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해보고 있는
권호섭 선수인데 지금 권호섭 선수가 주장인데 정희태 선수 자 발을 걷어채었죠. 네. 네. 또 안양으로서는 좋은 지역에서 또 기회를 맞았는데요. 킥이 좋은 문영서, 최명락 이런 선수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주 선수들은 많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벽을 잘 써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접 프리킥을 노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빼주는 것이 상당히 여기서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자마자 네. 바로 이렇게 바로 빼네요. 말씀 드리는 순간 지금 슬금슬금 따라왔던 조기봉 선수의 오른발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자 여주 자 지금 남승택 선수의 첫 번째 터치였죠. 하지만 계속 안양 선수에게 공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주 선수들로서는 앞으로 좀 뿌리질 못해요. 자 이번에는 연결이 되나요? 이신원 그렇죠. 지금도 차단에 성공하네요. 네. 저렇게 앞서 뒤에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여주는 여주대로 지금 공격다운 공격을 지금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의 두 센터백이죠. 송성태 선수와 윤여성 선수가 침착하게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지금 안양이 뒤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하지 못하겠죠. 다 올라와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기고 있는 선제골을 넣고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지금 수비는 남겨두고 지금 역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주는 지금 그만큼 빠져나가기가 뚫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 최명락. 자 오른발은 확실히 자신이 있는 선수. 지금은 박두만 선수와 사인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 수비진도 그렇다고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진 못했어요. 네, 지금 여주 선수들 아까까지만 해도 대부분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지금은 또 반대로 지금 두 명의 포워드를 빼놓고는 지금 다 모두 자기 진영에 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공격의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추가 실점을 걱정해야 돼요. 박두만 오른쪽 측면 돌파. 이번엔 제대로 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만 헤더. 다시 한번 최명락 오른발 조심해야 되는데요. 접어놓고 돌파됐습니다. 이번에 오른발이 조금 각이 맞지 않았군요. 네,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나저나 박두만 선수를 못 막네요. 여주 선수들이. 저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저도 30대 초반입니다만은 저도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발재간이 뛰어난 선수가 60대에 있다는 것은 네네. 글쎄요. 상당히 많은 노력과 훈련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 축구 선수가 있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타고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적혀 있지 않지만 아니면은 예전에 선수를 하셨던 그런 분이실 수도 있죠. 그렇군요. 전문 축구 최종 소속팀이라는 이 프로필란이 있습니다만은 이곳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이제 학창 시절이죠. 이제 고교나 대학생 때 아마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동호인으로서 취미로서 즐기는 축구 선수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개인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여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센터백에서 제대로 끊어줬습니다만 이번에는 온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맞군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자, 이제 한 4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추가 시간을 생각한다면 5분 정도인데 네네. 여주로서는 조금 더 이제 올라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양이 계속 몰아치다 보니까 여주가 올라올 그 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최명락 지금 달려나가는 문영서를 봤습니다. 자 바로 중앙에 지금 박두만이 있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이제 시간을 좀 쓰네요. 공을 돌립니다. 자 이제 측면에 박두만 2명 지금 3명째 제쳐낼 때 이건 파울이에요. 네, 이건 파울이에요. 걷어채웠죠. 네. 저거마저 뚫렸다면은 거의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옐로우 카드를 내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주장인 권호섭 선수의 파울인데요. 박두만 선수 지금 하나, 둘, 마지막 권호섭 3명 제칠 때 여기서 이건 파울이에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진짜 더 뭐 선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이를 속이지 않았다면 57년 3월생입니다. 저보다 한 2배 정도 더 오래 사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재간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 출신이 아니신지. 글쎄요. 자 여기서 왼발에 또 자신감이 있는 왼발 선수인데. 좋았고요. 네. 지금 높이만 잘 맞았으면은 네네. 멋있게 들어가는 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궤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박두만 선수 이름을요
왼발잡이 또 선수잖아요. 네네. 네, 박매시 같은 걸로 바꿔서 좀 출전 등록 명단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 부에서는 정말 뛰어난 발재간입니다. 네. 네. 글쎄요. MVP를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오늘의 맨 오브 더 매치를 뽑는다면은 역시 박두만 선수가 아닌가. 다시 생각이 드네요. 박두만이에요. 여기서 바로 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왼발잡이 선수죠. 아 여기서 이번에는 발이 좀 꼬였습니다. 네. 글쎄요. 한번 네. 오른발에 걸려서 바로 차지 못했지만 네네. 정확하게 왼발에 걸렸으면 꼼짝 못하고 걸려 들어갔을 네네. 그런 기회였기도 합니다. 저- 네, 아쉽네요. 네, 저럴 때는 뭐 지켜보는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본인이 아마 나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신원, 자 키퍼와 수비 사이에 붙였는데 지금도 센터백이 제대로 대처를 네. 하는군요. 이제 저런 것이 이제 업무 분담이거든요. 네, 윤여성 네. 선수인데요. 수비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준다면 골키퍼가 조금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되어도 네네.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업무 분담이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여성이 깔끔하게 걷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주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글쎄 여주 선수들은 좀 다 올라와야 될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지금 키퍼까지도 올라와야죠. 낮게 붙여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수비에 성공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 한국과 독일전에서 노이어가 나왔다가 좀 무리였죠. 골을 네. 허용하긴 했지만 지금은 지금 명백하게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면은 끝 아닙니까? 그렇죠. 동점 못 만들면 끝이죠. 예. 그러면 더 올라와서 지금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서서히 올라오나요? 자 이번에는 골리 쪽을 오히려 스쳐 지나갑니다. 아슬아슬했군요. 네, 아슬아슬했죠. 골킥이 선언됩니다. 글쎄요. 좀 더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 경혜호 선수가 한번 달려들어봤는데요. 이우형 키퍼가 지금 김덕윤 선수와 마찬가지로 51년생, 굉장히 예. 경력이 많은 선수인데요. 침착하게 잘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반 20분이나 18분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제 25분이 다 흘러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추가 시간이 더 끝났네. 주어지지 않았군요. 이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오늘 쓰러진 선수도 있었고 체력도 더 부족했던 안양입니다만은 이 문영서, 박두만 그리고 최명락으로 이어지는 2선과 1선에서의 정말 그 암살자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죠. 네, 특히 박두만 선수의 발재가는 정말 저분이 60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발재간을 보여줬고요. 네네. 결국 그 박두만 선수의 발재간에 무너진 경기가 아니었나, 여주가 무너진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백의 중심을 구성했던 이 윤여성 선수와 백넘버 20번이죠 송성태 선수, 이 두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교체 투입된 박노묵 선수 그리고 이광훈 선수도 많이 띄워주면서 왜 교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던 오늘의 경기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종 수비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네네. 여주의 그런 공격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순간이 그 마지막 그 코너킥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요. 김덕율 선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또 선수들은 감사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병도 씻은 듯이 낫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몸이 가벼워질 것 같군요. 자, 현장에 또 전유진 아나운서가 준비가 되면 오늘의 우승팀 안양의 감독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다고 하는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유진 아나운서. 네, 2018 경기도 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안양과 여주의 경기였는데요. 안양시가 승리를 했습니다. 홍봉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전부 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우승한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덥고 해서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래서 지금 한 선수가 다쳐서 갔어요. 그래서 많이 안 다치길 바라야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다른 수고한 선수들에게도 한마디 부탁합니다.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또 다른 선수도 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봉남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본래 이제 대회 정식으로는 정희태 감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홍봉남 벤치 코치라고 저희가 또 명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승에 선수 겸 코치죠. 그렇죠. 예. 네, 우승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김덕율 선수가 생각나서 그런지 좀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우승이기도 하고요. 아, 첫 우승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야기 보따리 한 보따리를 가득 싸들고 이 우승에 대한 좋은 기운 이제 집까지 안전하게 지고 가시길 바라면서요. 2018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지금까지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에 박상현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